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의 김의석입니다. 매년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계절 독감, 계절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치명률을 0.1%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거보다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망률은 결국 얼마나 검사를 많이 해서 이 무증상 환자라든지 경증의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좀 다른데, 앞으로 이제 좀 더 자료가 쌓이면 정확한 사망률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매년 유행하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보다는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가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는 인플루엔자랑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재감염 문제는 초기부터 큰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재감염 사례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 다 나았는데 이제 그 새로운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몇 가지 유전적인 차이를 보이는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초기에 S형이나 V형에 걸린 사람이 다 낫고 나서 똑같은 종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좀 유전적으로 다른 종류인 GH형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밝혀져 있고, 그런 사례가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기존에 걸렸던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새로운 유전에 걸렸을 때 증상이 더 심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약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재감염 사례들이 극소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국내에서 그동안 다시 양성이 나온 사례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미 완치가 됐지만 바이러스 찌꺼기들이 남아있다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훨씬 더 커지고, 그러면서 치명률이 정말 실제로 낮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결국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다 사망해버리는 그런 바이러스는 퍼뜨리고 생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파는 잘 되면서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적절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생존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있지만, 아직 이 부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실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 현상에서 그렇다는 근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게 대개는 사실 치료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 질환의 대부분은 사실 저절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좋아지는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인류가 노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증 사례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치료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잡는 약 개발하는 게 일단 쉽지가 않고, 바이러스 약이 아주 초기에 적절할 때 바이러스를 죽일 목적으로 투여되는 경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너무 치료가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어차피 면역 반응 자체는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바이러스 약 자체가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들이 일부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사망률을 아주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움이 되고 사망률을 줄이는 정도이지 이 약만 주면은 이 나빠지던 사람들이 확 좋아지는 그런 신비의 약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약이 아주 효과적이지 않다면 이제 백신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백신의 개발이란 거는 사실 최소한 4 내지 5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단 동물 실험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첫째 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아주 기초 자료를 얻게 되고요. 초기 몇십 명의 피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효과적인 면역을 발휘를 하는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보는 일상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좀 더 넓혀서 이상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그 가짜 약을 같이 집어넣어서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고, 진짜 약 중에서도 용량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안전성이나 효과에 문제가 없다면 아주 대규모의 3상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상 연구가 진행되는 나라들은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은 아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에게,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의 숫자, 어쩌면 전 국민에게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 않은 그런 아주 이 드문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상 시험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이것을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투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까지 해서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는 백신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인류가 지금 힘을 합쳐서 몇 달 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성공을 해서 좋은 결과를 지금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백신 개발이 성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3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라기는 거기서 정말 좋은 그리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이라도 투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가 코로나19를 막는다, 이렇게는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부 이게 면역학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에 이 북반구에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마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을 거고, 이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가 증상을 볼 때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호흡기 증상이랑 발열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가 한꺼번에 이제 지역사회에 돌게 되면 아마 그것들을 구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어쩌면 좀 더 두 개를 동시에 앓는 경우는 심한 증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인구들, 특히 취약한 그런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어린아이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맞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음으로써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으면 이 취약한 대상들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게 효과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고 통상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거든요. 인플루엔자 유행철이 국내에서 그간에 대개 12월에서 한 4월 정도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이제 맞기에 가장 적절한 때는 대개는 10월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늦게 맞으시면 인플루엔자 유행할 때 이제 면역이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면역이 생기는데 백신 맞고 나서 최소 2주, 대개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적절한 면역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인플루엔자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12월을 생각하면 대개는 9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맞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맞는 것이 가장 적기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정부 지침으로 지금 예배를 거의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좀 이제 환자 발생 추세나 이런 것이 안정이 되면 다시 대면 예배가 이제 허용이 될 텐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한국교회가 꼭 이 어떤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잘 국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소그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방역 지침이 좀 더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친밀하고 가족적이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이기 때문에 같이 뭘 나눠 먹거나 또는 이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만일 이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어렵다면 어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난다고 하시더라도 철저한 거리두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러면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그렇게 모임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아마 이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정부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이런 방역 지침을 우리가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가급적 여러 국민들에게 자주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어서 교회가 이런 방역 지침 준수를 통해서 위험한 곳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다시 한번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